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얘를 복사해서 요번에는 int stack이라고 이름을 좀 지어 보겠습니다. 뭐 이거 바꿀 필요는 없는데, 네. stack이라 바꾸고 이걸 int stack.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를 만드는데 그 스택의 용량을 이제 만들 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성자를 만들고 동적 할당하는 멤버가 있으니까 빅5를 다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빅5는 조금 이따 만들고 풀은 이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늘려갈 거니까. 그리고 요 부분은 if 탑이 capacity와 같으면 뭐라냐면 increase capacity라는 걸 불러서 용량을 확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increase capacity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용량은 현재 용량이 capacity 정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2배로 늘리겠습니다. 왜 2배로 늘리냐? 이거는 자료구조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2배씩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동적 할당된 데이터는 그 자리에서 용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변수를 새로운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new capacity는 2배로 늘리고 new int capacity 이렇게 용량을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배로 확대를 한 다음에 이 공간에다가 기존 데이터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프 플러스 탑까지의 데이터를 템프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버프에 있는 공간을 복사했으니까 반납을 하고 버프가 템프를 새롭게 할당된 템프를 가리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용량이 부족할 때 매번 2배씩 확대를 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나머지 빅5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적 할당하고 있으니까 소멸자에서는 버프를 반납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들어야 되는 게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 또 복사 대입, 이동 대입 5가지를 소멸자까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복사 생성자입니다. 복사 생성자는 똑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게끔 캐패시티와 탑은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버프는 그 아덜과 똑같은 용량을 가지도록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걸 해줘야 되죠. 복사를 해주는데 아더의 버프에서 아더의 톱 정보를 버프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사 생성자는 잘 만들어진 거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사 대입은 복사 생성자와 거의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그 복사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만드는 것이고, 복사 대입은 기존 객체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데 반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복사를 하고 버프를 반납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하면 안 되는구나. 버프 이퀄 new int capacity, 새롭게 용량을 확보한 다음에 복사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서 이동 생성자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템프의 버퍼를 다 설정해 주면 되겠고, 뭘 해야 되면은 템프의 버퍼를 null ptr로 만들어서 반납을 온 인자가 소멸될 때 그 갖고 있던 공간을 반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받아왔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temp.buffer는 null ptr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복사하는 게 필요 없고 새로 생성하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big5가 다 올바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를 테스트해 보면 오류가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면은 용량이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6개 넣고 6개를 넣으면은 한 번 5번째 넣고 6번째 넣을 때 2배로 확대가 되겠죠. 에러가 안 나게 바라겠습니다. 네, 에러가 안 났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사 생성자하고 이동 생성자 이런 것들은 이제 테스트를 안 해보고 있는데 뭐 제가 만든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int 스택을 이제 범용 스택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스택이라고 이제 만들겠습니다. 스택. 자, 범용 스택이고 템플릿 써주고요. type name t t를 이용해서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t를 요 버퍼가 바뀌어야 되겠죠. capacity와 탑은 여전히 정수예요. t로 바꿔줄 타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t t t 여기는 다 바꿔줘야 되는구나.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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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듯이 범용 클래스는 내부 알고리즘들은 코드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컴파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러면 하나를 더 테스트를 만들어서 테스트 스택 int 테스트 스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샵 include
stack.h. 예. 요게 잘 동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때 주의해야 될 것이 인자와 반환을 할 때 지금 값 반환을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값 전달을 하고 값 반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t는 타입 인자를 우리가 지정할 때 아까처럼 그 int 원시 타입을 쓸 수도 있지만 좀 더 무거운 string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여기가 잘못됐군요. t 그렇죠? 예. 요 t 포인터죠. temp igen 얘도 t 버퍼인 것처럼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런 식으로 const t 이렇게 해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게 원시 타입이든 복합 타입이든 좀 무거운 클래스 객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요 값을 참조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t로 팝은 그걸 이제 제거하는 입장이니까 t로 받는 게 맞지만 픽은 이렇게 참조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int 기반한 어떤 자료 구조를 그 범용 타입으로 바꿀 때는 int를 썼던 자리에서 t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때 반환 타입이나 그 참조 타입의 그 매개 변수 타입의 t를 사용할 때는 얘를 참조를 할지 안 할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그 상황에 맞게 바꿔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얘를 실행해 보면 잘 되죠. 베리, 그레이프, 키위, 바나나, 멜론, 그레이프, 애플 집어넣은 것과 반대수는 없고 용량도 중간에서 확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 용량이 고정된 정수 스택, 그 다음에 동적 배열을 이용해서 용량을 필요할 때 계속 2배씩 늘려가는 버전, 그 다음에 그 버전을 범용 스택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이 범용 스택을 만들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 타입 인자로 원시 타입뿐만 아니라 무거운 타입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반환 타입이나 매개 변수 타입을 T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잘 고민해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왜 팝은 T로 했고 픽은 참조로 했고 얘는 컨스트 참조로 했는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T로 정수만 올 수 있는 원시 타입 등이 오는 것이 아니라 student, string처럼 무거운 타입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타입들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이 범용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의 인자 타입이나 매개변수 타입이나 반환 타입을 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를 만들 때 여러 버전, 여러 타입 인자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특정한 타입 인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애들과 다르게 동작해야 된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instantiation 또는 special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nt의 경우에는 좀 더 특별한 애들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스택은 이렇게 특수 버전을 만들 이유는 없는데 만약에 int의 경우에는 다른 타입과 달리 뭔가 코드가 조금 달라진다. 그러면 이런 특수 버전을 만들 수 있고 특수 버전을 만들 때에는 이 클래스 앞에 또는 함수 앞에 여전히 템플릿 써주는데 타입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입 매개변수 목록에다가 아무것도 쓰지 않고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렇게 실제 내가 특수화하고자 하는 그 타입을 줘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함수도 동일한 방법을 써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의 경우에는 template type name t foo const t x 이런 함수가 있어요. 범용 함수. 그런데 얘에 대해서 int에 대해서는 특수 버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template 빈 걸 쓰시고 void foo int x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 이름 다음에 꺽쇠를 열고 인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모든 타입은 얘를 이용해서 만들 것이고 int의 경우에는 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범용 클래스를 만들 때 static 멤버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 static 멤버를 추가하게 되면은 해석하는 게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면 static 멤버를 정의하면 이 멤버는 같은 인자 타입으로 생성된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멤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static 데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int로 A와 B를 만들었고 더블을 이용해서 C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처럼 세 개의 객체가 생성이 되면 요 static 데이터는 몇 개가 생성이 되냐면은 두 개씩 생성이 됩니다. A int를 위한 데이터와 S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또 A 더블을 위한
데이터와 S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 인자를 내가 5개를 써서 이 A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럼 스태틱 데이터도 그만큼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타입 인자를 사용하는 애들이 공유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모든 애들이 공유하는 데이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초기화하는 것도 복잡하죠. 그것들마다 다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물론 요거는 int니까 한 번에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데이터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애들이 다 0을 쓰도록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S 데이터는 타입이 있기 때문에 각각마다 따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에서 스태틱 멤버를 쓰면은 주의해야 되겠고 그 의미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초기화하는 것도 각각의 그 인자들마다 새롭게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 클래스를 상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A는 템플릿 클래스예요. B는 일반 클래스인데 일반 클래스가 템플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클래스를 상속받는 템플릿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B는 템플릿 클래스죠. 범용 클래스인데 일반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템플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또 다른 템플릿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 클래스 A를 상속받아서 상속받는 범용 클래스를 또 만들 수가 있고요. 이 T를 계속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이 T가 여기서 내가 클래스 B가 있는데 B int B 하게 되면은 B도 int를 쓰고 얘의 부모도 int를 쓰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처럼 두 개를 쓰고 U는 부모 거, V는 자기가 사용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클래스의 일부 메소드만 범용 함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일은 거의 없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템플릿도 범용 함수의 경우 가변 인자를 받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템플릿의 가변 인자는 기존의 함수에서 가변 인자를 처리하는 것보다 되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C++11 이전에 가변 인자를 받는 함수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습니다. printf 함수가 가변 인자를 받는 대표적인 함수인데 그 printf처럼 내가 그 가변 인자 만들어 함수를 정의하려 그러면은 되게 번거로워요. 번거로운데 이제 템플릿 범용 함수의 경우에는 C++11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점점점을 사용해 가지고 아주 쉽게 가변 인자를 받는 템플릿 함수, 범용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ts 점점점 돼 있는 거, 여기도 타입 네임에 점점점 돼 있는 거는 가변 인자를 받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int들만 다 와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int, double, 뭐 string, 뭐 순서도 상관없이 다양한 타입이 뭐가 올지 몰라도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받아서 얘가 int인지 double인지 string인지 구분하려고 그러면 어렵지만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뭔가 구현할 수 있으면은
되게 간편하게 가변 인자를 받는 템플릿을 범용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몇 개가 오든지 간에 그 애들을 다 더해주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 sum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3이면 얘는 6을 반환해주고 sum 1, 2, 3, 4 뭐면은 10을 반환해주는 이런 함수를 범용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정수뿐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17이 되면은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자를 새로 도입했는데 이거를 fold expression이라고 그래요. C++17에 이런 가변 인자를 더 편하게 정의할 수 있게끔 도입이 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C+17 이전 C++ 이후에 그 범용함수를 정의할 때 가변 인자를 받도록 그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애더를 요 n개 중에 하나를 빼냈습니다. 빼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정의하고 싶지만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C+17에서는 얘를 이용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가변 인자로 받은 것들 중에 첫 번째 애는 T1으로 빼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와 나머지 얘네들을 더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또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adder 1, 2, 3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adder 2, 3이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dder 2, 3은 adder 2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3은 요 순간에 얘는 가변 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거니까 요거는 요 얘는 어떻게 돼요? 하나를 받고 가변 인자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짜리는 얘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변 인자를 받는 C+11에서는 이렇게 재기적으로 구현하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가 됐을 때 처리하기 위한 요 범용함수를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만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C+17에서는 개선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가변 인자를 받는 범용함수를 비교적 쉽게 정의하도록 C++11 이후 많은 개선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혹시 이런 걸 만들어야 될 때 찾아봐서 이제 그 문법을 익혀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가변 인자를 받는 그 매개 변수를 그 나열할 때는 타임 네임 다음에 점점점을 주고 요 ts를 요 매개 변수에 쓸 때는 ts 다음에 점점점을 줍니다. 그리고 이 가변 인자를 통으로 전달할 때는 요 이름 뒤에다가 점점점을 붙여요. 그리고 17이 되면 요것과 요거는 차이가 없는데 얘를 그냥 쓰고 점점점을 쓸 수 있게 되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겼다. 얘는 뭐냐? 그거를 뒤에 가서 좀 보여드리면 fold expression이라고 하는데 fold expression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AGS 플러스 점점점으로 돼 있었죠. 앞에다 점점점을 쓸 수 있고 뒤에다 점점점을 쓸 수 있는데 요 점점점 OP ARG가 되면은 ARG1과 OP ARG2 또 OP ARG3 해가지고 얘에 있는 개수만큼을 연산으로 수행해 줍니다. 뒤에 놓으면은 ARG1이 나오고 OP 나오고 ARG2 나오고 OP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덧셈의 경우에는 얘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붙이나 뒤에 붙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형태로 이런 새로운 형태의 표현식을 이제 C++17에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템플릿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할 차례가 됐는데요. 마지막 이제 남은 게 완벽 포워딩이라는 좀 어려운 개념을 설명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완벽 포워딩을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이동 개념과 R 밸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수업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수업 함수를 만약에 범용 수업 함수를 만들면 이렇게 버전 1처럼 만들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변수와 B 변수를 전달하면 두 개의 변수의 값을 서로 교체하는 거죠. 따라서 const가 아니라 참조로 전달해야 되겠죠.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은 이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소요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이 참조들은 다 L 밸류예요. 그러면은 템프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이 될 것이고 요 두 개의 대입 연산자는 복사 대입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 t가 상당히 우리가 쓰는 이 수업하는 두 개의 객체가 되게 무거운 거면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A가 갖고 있던 정보들, B가 갖고 있던 정보들은 이동해도 문제가 없어요. 결국 A에 있던 거는 B로, B에 있던 건 A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복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전 2와 같이 std move를 이용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move를 하니까 R 밸류가 되죠. 얘네들도 다 R 밸류가 돼요. 그러면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는 게 아니라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이 불러집니다. 따라서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 연산자가 효과적인 타입이면 이 타입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유리하지 않아요. 복사나 이동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원시 타입으로만 구성된 간단한 클래스다. 클래스 객체다. 그러면 복사를 하나 이동을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이동은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을 때는 복사와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실제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 실제 라이브러리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std move는 우리가 어떤 변수를 다른 변수에 대입하거나
그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해야 될 때 해당 객체가 더 이상 이 객체를 만들고 나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복사 생성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동 생성자를 부르게끔 이 HTTP move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이제 복사 생성자나 그 이동 생성자를 재정의 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먼저 버전 2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C의 복사 생성자가 또는 이동 생성자가 호출되면 부모 생성자는 어떤 것이 호출될까요? 우리가 생성자에서 부모 생성자를 명백하게 호출하지 않으면 기본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버전 1처럼 복사 생성자와 이동 생성자를 정의하면서 대응되는 부모의 복사 생성자하고 또 이동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경우는 P의 other라고 하면은 요거는 복사 생성자가 올바르게 호출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원래 의도는 이동 생성자를 부르면서 부모의 이동 생성자를 부르는 게 목적인데 이동 생성자가 불러주지 않고 복사 생성자가 불러줍니다. 그 이유는 이 other는 R 참조이지만 other value 자체는 변수이기 때문에 L 입니다. 늘 설명드렸듯이 요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P의 other는 이동 생성자, 부모의 이동 생성자가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모의 이동 생성자를 부르고 싶으면은 요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완벽 포워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노트에 살펴봤던 그 완벽 포워딩을 다시 한번 그 예제를 다시 가지고 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한 함수가 받은 인자를 그대로 다른 함수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특성의 변환 없이 L-value이면 L-value대로, R-value면 R-value 형태대로 그대로 어떤 변환 없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면 여기서 복사나 이동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 1은 완벽 포워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특성 변화 없이 전달하고 싶으면 참조를 사용해야 돼요. 참조를 사용해야 그 특성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버전만 만약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런 버전은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R-value가 되기 때문에 여기로는 버전 2로는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 하나 갖고는 완벽 포워딩이 안 되니까 버전 3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이 R-value를 전달했지만 이 A는 아까 방금 살펴봤듯이 A는 L-value가 됩니다. 그래서 L-value로 전달이 돼요. 만약 바가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은 문법 오류가 나버려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바가 이런 R 밸류를 받는 거면 이렇게 해서는 완벽 포워딩이 안 돼요. 그러면 버전 4를 하나 더 만들어서 R 밸류가 오면 R 밸류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요거는 바가 L 밸류 버전, 얘는 R 밸류 버전이면은 요거랑 요거를 하나 더 만든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요 A는 R 밸류로 받지만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 얘는 L 밸류가 돼요. 그래서 얘는 또 잘못된 거고,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얘와 얘를 두 개를 만들어야지 그 특성 변환 없이 그대로 그 내부 함수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후에서 받은 그 인자를 특성 변환 없이 그대로 그 내부에 호출하는 함수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정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이 완벽 포워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포워딩을 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는데, 이 완벽 포워딩이 어디서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벡터들, 이제 범용 타입의 그 C++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범용 클래스들은 이제 벡터 같은 경우에는 푸시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벡터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시백을 하게 되면 이 푸시백은 예를 들면 데이터를 거기다 넣는데 이 데이터를 밖에서 수정을 했다. 수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요 버전도 있겠지만 X를 이런 식으로 A라고 합시다. A 객체를 푸시백을 하면 이 A 객체를 뭔가 수정을 하면은 벡터에 있는 내용들이 수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백은 이 받은 거를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사본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얘는 참조를 받고 이 안에서 복제를 한 다음에 복제된 것을 벡터는 내부 배열이니까 배열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최적화가 안 되면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되고 푸시백 내부에서 어떤 생성자를 이용해서 복제를 한 다음에 그 복제된 데이터를 배열에 저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복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동 생성자로 하든 복사 생성자로 하든 이 복제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 X라는 데이터의 객체를 생성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즉 생성자 호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인트라고 하는 스트럭처가 있어요. int x, int y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우리가 포인트 p 19 해가지고 요 p를 여기다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좌표가 x가 10이고 9인 그런 애들을 만들고 싶으면은 in place back 19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포인트 객체를 생성해서 그걸 저장합니다. 배열에 저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를 필요로 없이 한 번에 생성, 그 벡터에 저장할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생성자에 전달해야 될 인자들을 받아서 전달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 인플레이스 백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면은 완벽 포워딩이 필요해요. 이 인자들을 X에 생성하는 요 인자들로 그대로 완벽하게 전달해서 이 생성자를 호출해서 그 인플레이스 백 내부에서 X 타입의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 포워딩이 필요하고 완벽 포워딩만 있으면 인플레이스 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 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가변 인자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가변 인자는 좀 전에 살펴봤었죠. 왜냐하면 생성자들은 하나의 데이터를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개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요 함수 하나만 만들어서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완벽 포워딩, 가변 인자.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할 때하고 동일하게 그 인자들만 필요한 인자들만 전달해서 그 특성 그대로 호출할 수 있게 생성자를 호출해서 내부적으로 객체를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인플레이스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완벽 포워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완벽 포워딩이 되도록 우리가 한번 그 범용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푸 범용 함수는 함수와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인자로 전달하는 거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완벽 포워딩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햄이 이런 함수예요. 그리고 A 객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면 내부적으로 요 객체를 인자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햄 A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요 객체는 요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한번 복사가 일어납니다. 복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로 또 전달하면서 또다시 복사가 일어나요. 물론 A1이니까 R 밸류니까 이동 생성을 할 수 있고 최적화를 하면 또 다르게 동작할 수 있는데 어쨌든 완벽 포워딩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여기서 한번 그 복사나 이동 생성자가 만들어지고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이렇게 구현하는 것은 여기서 한번 이 F의 모습에 따라서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완벽 포워딩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참조로 이렇게 하는 걸로 바꿔봅니다. 그러니까 완벽 포워딩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참조를 써야 돼요. 그래야 특성이 안 바뀐 상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얘는 R-value이기 때문에 요로 전달이 안 돼요. 나머지 두 개는 얘는 되죠. 얘는 참조로 전달해서 이렇게 또 넘어가는데 요때 이제 X를 받으니까 뭐 여기는 얘 자체가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아니 바 얘기하는 거죠. 이 바는 완벽 포워딩이 제대로 되는 형태죠. 요 두 번째 형태는. 그런데 요 세 번째 거를 보면 얘는 또 R value예요. 그래서 이 역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형태는 얘에 대해서는 완벽 포워딩을 제공해 줍니다. 얘는 안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정의해서는 안 되겠고 요거를 컨스트를 생각하는 걸로 할 수 있는데 컨스트로 했을 경우에는 얘는 되는데 얘는 되죠. 얘는 R value이니까 컨스트 참조로 받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요게 컨스트인데 F는 바는 non const이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R value를 처리하기 위해서 const L value 참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짜리 R value로 참조로 이제 받으면 얘는 해결이 되고 얘는 해결이 좀 이상하고 얘는 에러가 나요. 자, 왜 에러가 나는지 봅시다. A1은 R value니까 얘가 받을 수 있죠. 걔를 햄에다가 요거는 그냥 그 값 전달이니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L value니까 요로는 전달이 안 돼요. 그쵸? 전달이 안 됩니다. 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얘는 R value니까 전달은 되는데 요 A는 R value이지만 R value를 받았지만 A 변수 자체는 L value이기 때문에 요로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만약 요렇게 std forward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요 경우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포워딩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요 버전과 요 버전이 다중정의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에서는. 그런데 C++는 요거를 원래 R-value 참조인데 R-value 참조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범용 함수에서 이 두 개짜리를 쓰면 R-value 참조가 아니라 forwarding 참조라고 하는 그 다른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일반적인 함수에서 이렇게 썼을 때와 템플에서 두 개 썼을 때 요 두 개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 포워딩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범용함수에 대해서 만들기 위해서 C++는 요 두 개짜리를 범용함수에 쓰면은 단순 R-value 참조로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걔를 forwarding reference라고 forwarding 참조라고 합니다. forwarding reference. 그리고 해석을 기존과 다르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자, 우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함수를 이렇게 R-value를 이용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L-value를 이용해서 호출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R-value를 이용해서 호출했을 때와 L-value를 호출했을 때 이 T의 타입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이 T가 R-value이면, 요 전달된 것이 R-value이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얘는 그냥 A로 해석해요. 그런데 이 전달된 값이 L-value이면 요 타입 인자 타입을 A의 참조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foo 5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T가 A의 이거니까 foo는 어떤 형태로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것들 때문에 reference collapsing이라는 룰을 또 도입합니다. 그래서 reference들이 중첩해서 나오면은 걔를 해소시켜줘요. 하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reference collapsing 규칙은 얘와 얘가 부딪힐 수 있고, 얘와 얘가 부딪힐 수 있고, 얘와 얘가 부딪힐 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다 얘 하나로 바꿔줘 버려요. 그리고 두 개일 때만 두 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바꿔주는 형태가 돼요. 그걸 통해서 이제 완벽 포워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벽 포워딩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려고 봤더니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뭐 다중정의를 해야 되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 포워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C++의 효율성을 더 극대화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에서 생각해낸 방법은 이 R-value 참조를 범용함수에 한해서는 다르게 해석하자. 어떻게 해석하냐? 포워딩 참조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이 T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이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T라고 써놓고 R-value를 전달할 수도 있고 L-value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T 자체를 레퍼런스로 해가지고도 이 범용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또 해결하고자 reference collapsing이라는 룰을 써서 이렇게 reference가 중첩돼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첩해서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없애냐, 어떤 규칙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도록 바꾸는 그 룰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룰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요 함수를 하나만 만들면 완벽 포워딩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만들면 이것들이 이제는 다 문제없이 제대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 F에 어떤 함수가 오든지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전달되든지 다 상관없이 완벽 포워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는
얘가 L밸류가 오든 R밸류가 오든 맞게끔, 전달에 맞게끔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기존까지 썼던 std move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std move는 L밸류를 R밸류로 바꾸는 건데 요 위치에서는 L밸류도 올 수도 있고 R밸류도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문장으로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std forward라는 개념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 복잡한 것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C++ 프로그래밍에서 완벽 포워딩이라는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야지만 좀 더 C++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 이 완벽 포워딩은 주로 범용 함수를 만들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범용 함수에서 완벽 포워딩을 만들려고 봤더니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 경우들이 존재하고 막 다중정의를 해야지만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표준에서 이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가자 해서 이 2개짜리 L밸류 참조, 이 L밸류 참조가 템플릿 함수에 사용될 때는 포워딩 참조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무조건 R밸류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 reference collapsing이라고 하는 규칙이 적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단순 R밸류가 라고도 생각해도 뭐 틀리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얘와 얘가 결합을 해서 이게 R밸류인지 L밸류인지가 결합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타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어떨 때는 2개짜리, 어떨 때는 1개짜리로 저절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룰 때문에. 이 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를 포워딩 참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거 이렇게 하나만 만들면은 완벽 포워딩이 되는, 어떤 함수가 오든지 간에 뭐 이게 함수가 여기에 있든지 간에 전달받은 인자를 있는 그대로 이용해서 또다시 내부적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완벽 포워딩입니다. 그리고 C++ 17에서 추가된 거 하나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은 템플릿 함수가 있고, 이 템플릿 함수 안에 if const expression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템플릿 함수는 컴파일 시간에 실제 코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로 바꿀 때 이걸 사용하게 되면 컴파일 시간에 판단을 해서 어떤 걸로 바꿀지를 그 코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코드가 얘로 될 수 있고 얘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 시간 if문이 있는 거예요. 컴파일 시간에 뭔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 코드로 번역할지 이 코드로 번역할지 컴파일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템플릿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